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ERP 매니저 필기 2급 이론 과정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제 평일날 올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모의고사 5회체 40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어서 협회장님하고 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해서 결론을 일단 내려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관리의 비용 관리의 수입을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관리의 비용으로 진행할게요. 진도는 부지런히 쑥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60점 커트라인이 60점이니까 60점과 70점 차이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른 회계 자격증 많이 따셨던 분들은 얘는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쉬워서 오히려 콧방귀 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커트라인 60이니까 부담 없으실 겁니다. 모든 자격증은 초반에 따시는 게 제일 유리하죠. 갈수록 시험은 문제가 어려워지고 점수는 높아져 가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이 뭔가 생긴다 그러면 초반이 제일 좋아요. 관리의 비용 계정 볼게요. 원래는 우리가 관리 외 수입이라고 해서 관리 목적이 아닌 수입들이 있었죠. 다시 그냥 저는 이거를 하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제 나름대로 표현 방식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색깔이 너무 약해서 다시 관리 수입이 있고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일반 관리비부터 해서 경비비, 청소비, 뭐 위탁관리, 소독비 이런 것들이 다 집계되는 게 관리 비용이에요. 한 달 동안 다 차곡차곡 비용을 발생을 기록해놨다가 이 금액 그대로 우리는 입주민한테 부과라는 방식으로 다시 돈을 회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우리가 먼저 납부를 하고 업체한테 납부하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징수한 걸 대납하고 이 돈을 그대로 입주민의 부과를 받죠. 그래서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의 토탈 금액은 같아야 됩니다. 총 금액은 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요거 말고도 공동주택이나 집합관리나 이것만 운영되지 않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관리 외 수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비용들은 관리 외 비용이라 하죠. 수익과 비용은 1:1 대응 원칙이 있어서 만약에 재활용 수익이 있으면 이거에 따른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활용 비용으로 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업체한테 재활용 수입을 받아서 재활용 수거비를 경비원한테 드리는 거 이게 재활용 비용인 거죠. 이거는 세금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침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검침에 대한 검침을 하고 한전에 자료를 보내주면 그 직원들에 대한 솔직히 실제 용역 대금으로 해서 너무 허접하게 작지만 세대당 400 얼마 그 금액을 그냥 수고료로 주는 거죠. 아파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노고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대표님이나 구분 소유자들께서는 검침 수익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사기 차원에서도 그게 좋아요. 그러면 검침이 제대로 잘못되면 입주민들이나 아니면 구분 소유자는 다 피해가 가니까 검침 수익에 따른 그 비용은 검침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수익이 있기까지의 사용된 비용을 관리 비용으로 연결돼서 1:1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만약에 경비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용을 취소하면 경비비가 이렇게 대변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청소비가 줄어들거나 감액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이쪽으로 대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원래는 자기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전제 조건이긴 한데 사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정관념으로 요거는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계도 약간 유두리는 있다. 그리고 관리 외 수입에 만약에 재활용 수입이 만약에 100이 들어오고 경비원들한테 이거 부가세가 10이 있으니까 110 들어왔다 치고 경비원들한테는 재활용 수거비용을 100을 준다. 10만큼은 납부할 세금이니까 이 금액 110만큼 다 주시면 안 돼요. 110에서 10은 세금 납부니까 부가세 S금 남겨놓고 이것도 나눠야죠. 수입, 재활용 수입 지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재활용 수입이 100이 들어오면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 부예라고 쓸게요. 10을 적립해 놓고 이것만큼 수입만큼만 경비원들한테 재활용 수거비를 주시는 거예요. 110을 다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라에서 징수한 거니까 나라에 고스란히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받아서 납부해야 될 거야. 이거는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돈 그대로 100을 그대로 재활용 비용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입이 들어올 땐 무조건 수입. 재활용 수거에 대한 수거비를 줄 때는 재활용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대변이 얘가 이동하고 이동하진 않는 거죠. 대신 그 상대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수입과 비용은. 그리고 여기 있는 경비비는 얘에 대한 재방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얘는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 계정으로 갑니다. 원래 자리에서 그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 외 수입들이 다 들어와요. 색깔 다른 걸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활용 수입이나 검침 수입이나 광고 수입이나 다 들어오죠. 근데 그에 따른 비용은 어쨌든 수입보단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입과 비용의 이 차가 바로 뭐예요? 손익입니다. 단기 손익이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해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 예비비 적립금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잘 플로우를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관리비용과 관리수입은 일치해서 관리 총손익이 0이 되셔야 돼요. 요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외 수익과 관리외 비용 빼면 당연히 여기는 손익이 납니다. 그럼 플러스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뭘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간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서 그냥 짧게만 쓸게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얘가 넘어가서 그 다음 해 잉년에 우리가 잉여금 처분하죠. 처분 계산서로 해서 이게 예비비로 가기도 하고 솔직히 예비비는 없어진 추세예요. 그 다음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 일로 가고 그 다음에 무슨 단체 지원금 이렇게 각자 목적성 있는 거 지원금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쪽으로 다 대표들이 처분을 의결하면 이걸로 다시 순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처리가 돼요. 플로우가. 그래서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계정들은 여기 있습니다. 차감관리비, 관리비 차감 적립금인데 원래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에다가 사용하는 게 맞는데 집합관리는 바로 관리외 수입 들어온 거에서 이 어느 정도 손이 있죠. 여기서 그냥 바로 당해 거를 쓸 때는 차감관리비예요. 당해 거를 쓸 때, 바로 쓸 때. 근데 여기는 손익을 다 집게 놓고 나서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 배분해줘 하고 쓴 게 관리비 차감 적립금 순자산에 넣어놨다가 그때 얘를 차감하는 거라서 얘는 1년의 갭이 있다고 대충 보시면 되는데 얘는 당일 것을 바로 쓸 때 차감관리비라고 관리의 비용을 써요. 집합 건물은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예치이자 전입액 이거는 은행에 장충이나 이렇게 목적성 통장에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명목성 비용 계정을 만들어서 얘를 다시 전입시키려고 하는 계정이죠. 예치이자 전입액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 했을 때 했어요. 그리고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얘 또한 관리의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관리비용으로 이쪽으로 간다면 감가상각비처럼 그럼 입주민한테 부과를 해서 그대로 다시 돈을 회수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손익에서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로 일괄 처분하기 때문에 얘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부과되지 않게끔 한다. 또는 입주민들한테 일괄 상각한다. 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사용하는 그 기간 연식에 따라 나눠서 감가상각을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여기에요. 근데 수준자산 감가상각비는 관리의 비용에 카테고리가 들어가서 일시상각, 가속상각 그리고 부과를 안 하는 그 관리에 다른 관리의 비용으로 쓰기가 딱 좋은 게 바로 수중자산 감가상각비죠. 얘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잡손실과 잡지출이 있습니다. 잡지출은 관리의 비용이긴 한데 금액이 크진 않고 어쩌다 한 번인 경우 잡지출 쓰는 건데 잡손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부가차손, 부가차이익 할 때 쓰는 계정에 여기서는 잡손실이에요. 공동주택에는
부가차, 손부가차익을 쓸 수 있지만 집합 건물에는 굳이 그 계정을 쓰지 않고 잡손실 처리하게 하니까 요거는 특이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이 시험 볼 때는 요거는 하나를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설명은 다 했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여기는 초보님들 다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1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초보님들은 여기 있는 멘트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된다. 당월분 건물 주출입구에 자동 현관문 유지 보수비 88만원 부가세 포함. 자, 부가세 포함, 부가세 발라내라. 이거는 포함이면 우리가 발라내라 라는 얘기죠. 80만원과 8만원입니다. 그죠? 월말 계상하다. 지급월은 2월이다. 그러면 2월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지급이다 생각하시고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관관리비로 당해 수익에 대해서 바로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걸로. 차관관리비로 20만원을 반영한다. 그럼 여기는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단 총액주에 의결한다. 그러면 비용을 모두 다 발생해 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차감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총액주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총액주의라는 발생 금액을 모두 다 발생시키는 게 총액주예요. 순액은 거기서 뺀 만큼이 바로 순액이죠. 예를 들면 경비비가 업체하고 계약한 게 200이에요. 200만 원인데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원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경비비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10만 원에 대해서 얘를 뺄 거니까 그럼 경비비는 190만 발생해야지 한 게 바로 순액이에요. 처음부터 까고 들어가는 게 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 비용 발생한 것만 하면. 근데 문제는 이것만 보면 입주민이 얼마가 실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지원금 얼마를 해서 깎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표를 봤을 때 어머 업체 세금계산서를 증빙을 붙여놨는데 얘는 200이야. 근데 왜 이거 190만 표시됐어? 하고 얘기하면 이해관계자가 재무제표나 회계 자료를 볼 때 오해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총액주의 원칙을 합니다. 즉 일단은 200을 먼저 발생해 놓고 그리고 나서 경비비를 대변으로 보내서 차감시키고 그죠? 10만 원을 차감시키고 나머지 그러면 요거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합계잔의 시산표는 190만 원이 표기되겠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실제 발생한 금액만 짓게 된 거니까 190이 표기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잔의 시산표하고 얘하고 금액은 틀어지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지우고 그게 바로 총액주예요. 우리가 전체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차관관리비 20만 원은 빼지는 거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선유지비는 일단 얘는 다 발생해야 되니까 80과 8만 원 비용 발생하고 그거의 10% 부가가치세 8만 원을 발생해요. 그리고 얘는 다음 달로 넘기게 했으니까 이거 모두 미지급 비용으로 비용을 발생해 놓습니다. 부채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20만 원은 줄일 거죠. 차관관리비로 쓴다고 했으니 수선유지비를 줄여요. 비용을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수선유지비 20만 원 들어가고 대신 뭐가 이자를 메꾸나요? 차관관리비라는 관리의 비용이 옵니다. 근데 이건 집합건물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공동주택에서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동주택에서는 만약에 그 부가내역서 안에 있는 토탈 금액하고 실제 합계잔화표에 표기되어 있는 그 발생 비용이 합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여담이에요. 이 시험하고 상관없이 공동주택에서는 비용을 일단 다 건들진 않아요. 대신 미부가 관리비를 얘를 넘겨서 대변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미부가 관리비를 넘겨서 얘를 줄이고 대신 관리비 차감 적립금 여기는 차감관리비를 공동주택에서는 바로 쓰지 않아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 순자산을 써서 미부가 관리비를 줄입니다. 입주민한테 실제 부가금액을 줄이는 거죠. 비용은 그대로 표기는 하고 이게 공동주택에서 주로 많이 쓰고요. 집합건물은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 이해하시고 얘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순액주라고 써긴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옳지 않은 거 괜히 넣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시고 싹싹 지우세요. 그리고 어느 회계든 총액주의를 하지 순액주의는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건데 어쨌든 옳은 방식이 아니니까 굳이 우리가 학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기업체 회계에서도 총액주의예요. 순액주의는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위 건물은 2월에 해당 수선유지비 초기 발생액을 한국은행 인출 지급했다. 그때 미지급 비용 해놓은 게 88만 원이었죠. 그래서 얘를 88만원 부채가 줄어들고 어디 은행에서 나갔나요? 자산인 한국은행에서 88만 나갔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건물 내 환경미화 작업비로 자재비 인건비 포함해서 공사비가 440 부가세 포함. 부가세 우리 바른다. 그러면 이 상태 이대로 바로 갈게요. 수선유지비 400과 부가세 40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 그러면 440이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죠. 그 다음에 관리의 수익을 감안해서 차관관리비 100만원을 했다. 똑같죠? 차관관리비, 관리의 비용 쓰고 수선유지비 100만원 취소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같은 유형이니까요. 얘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얘하고 세트고요. 얘는 얘하고 세트입니다. 예치 이자 전입액. 이거는 우리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이나 장기수 충당 예치금 뭐 이렇게 별도로 된 거는 계정하고 그 통장을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장충하고 예치금은 충당금 부채하고 장기수 충당금 부채하고 예치금 무조건 맞추게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강제사항인데 집합건물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집합건물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맞히는 게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로 맞출 필요는 없는데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하고 통장을 보고 비교하기에는 이게 편해서 우리가 예치이자 전입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치이자 전입에서 소득세 15.4% 기준으로 우리가 선납법인세 등 쓴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이게 그 내용이었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면 앞에 거 다시 한번 살짝 영상 따라오시면 그렇게 무리하게 기억을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거 리뷰 한번 해봅시다.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 수입이자가 13만 원이 발생하고 세액 차감 후 이입했다. 자, 여기서는 세액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누가 계산하냐? 당신이 계산하라. 원래는 통장에 찍힙니다. 실무에서는 15.4%를 계산하면 이게 20020이에요. 수입은 무조건 다 그대로 쓰죠. 이자 수입 13만원. 자, 이제 여기서 통장에 실제 플러스 되는 건 예치금에 올라가는 돈은 세후 109,980원이고요. 세금은 나라에서 미리 원천징수로 이미 떼갔어요. 선납법인세 등으로 220,000원. 자, 그럼 실제 통장에 부채로 설정해야 될 거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플러스 실제 순수 세후로 들어간 금액이 충당금으로 들어가야겠죠. 쟤는 나라가 이미 가져갔잖아요. 국가로. 국세로 이제 귀속이 됐으니까 얘는 109,980원. 여기까지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차대변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의 명목성 비용인 예치 이자 전입이익이라는 관리의 비용으로 얘를 맞춰주는 거죠. 얘를 빼야 차대변이 맞아요.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 2번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같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랑 세트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얘는 관리운용 예금이 한국은행 이자 30만 원이 세금 차감 후 몇 원이 예입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 얘는 더 좋은 게 땡큐는 뭐냐면 예치금이 별도 통장이 아니야. 그냥 관리비 통장은 굳이 맞출 필요가 없이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자 수익 30만원. 뭔가 예치이자 전입액 할 것 같죠? 기억하세요. 예치이자 전입액은 별도 통장인 거예요. 얘는 그냥 관리비 통장이 같이 묻어지는 거니까. 이자 수익 30에 한국은행으로 253,800원이 실제는 올라가는 플러스 찍힌 돈이고요. 이거는 국세로 납부에 대해서 이미 은행이 국세로 넣어버린 돈이에요. 자, 얘가 계산 어떻게 한다? 곱하기 15.4%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별도로 하는 거 예치금,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 장기손 충당 예치금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문제가 나면 완전 이건 땡큐죠. 이거는 우리가 맞히는 문제죠. 그죠? 이렇게 예치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예치이자 전입액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팍 받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수입이자 42,300원이 통장 이입에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약간 응용했어요. 세후로 알려줘, 세후. 그럼 다시 한번 수학의 그 단순한 로직 한번 볼까요? 세 전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이라 합시다. 10,000원. 그럼 여기서 세금을 뗀대요. 그러면 얘 10,000원에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세금이 15.4%를 뗀 나머지가 우리는 통장에 이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15.4%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금액에 전체 10,000원에 15.4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10,000원에 곱하기 15.4 소수로 하면 얘는 소수점 두 장에 0.154예요. 소수로 하면 어쨌든 퍼센트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10,000원에 10, 100, 1000만 곱하기 15.4하고 퍼센트 누르세요. 그러면 0.154예요. 그죠? 여기 보시죠. 0.154. 그래서 계산한 게 1,540원인 거죠. 그죠? 얘는 내리고 이게 바로 뭐 1,54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서 1,540원 뺀 게 나머지가 세후로 순수 우리가 얻게 되는 이자죠. 그러면 이제 세후는 전체 비율로 볼 때는 얘는 84.6%죠. 그죠? 100%에 15.4%를 뺀 게 84.6%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 이자가 통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금액 요거 10,000원이 아니라 이 금액이 바로 84.6% 전체 금액의 전체의 84.6% 금액이 수입이자 세후이자가 42,300원인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럼 얘는 거꾸로 가야겠죠. 역산으로 42,300원이 나온 거는 어떤 값과 곱해서 84.6이면 거꾸로 다시 84.6%를 나눠버리면 바로 얘 전체 금액이 얼마? 50,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자 수입이 50,000원이고 그리고 얘 50,000원에서 또 다시 50,000원 곱하기 15.4% 할 필요가 없어요. 얘하고 얘가 뺀 게 바로 선납법인세 등이니까 7,700원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000원 하고 7,700원 선납법인세 등으로 표시한 다음에 나머지가 실제 예치금에 플러스 순수 증감된 42,300원 세후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어디 예비비 적립금으로 별도로 적립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비비 적립금도 똑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세후 금액 42,300원. 그리고 수입에 대한 상대 비용 계정인 예치이자 전입액으로 42,300원을 해주셔야 차대변이 일치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이거는 패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자, 수준자산 감가상각비. 이거는 무상으로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얻은 거죠. 수중에 들어오는 자산입니다. 돈은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는 비용 발생하지 않고 어디 관리회 비용으로 가는 거죠. 자, 무상으로 기증받은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계상을 말하며 관리 예산으로 구입으로 일반 관리 부과되는 감가상각비하고 구분 처리됨을 주의하시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직기와 공고에 대한 당할분 감가상각을 계산했다. 이 가운데 수준자산에 대한 부분은 일시상각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얘를 관리 비용으로 계상한다. 자, 감가상각을 해요. 했던 게 있어요. 감가상각을 계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같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금액에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겠네. 만약에 예를 들면 1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수준자산은 5만 원이다.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 일반 부과됐고 5만 원하고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5만 원 해서 전체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요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건 또 다른 표현이죠. 이거는 같은 포맷이니까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해당 수중 자산에 대한 일시 가속 상각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관리 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얘를 일시 상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각을 다 하란 얘기죠. 안 했으니까 지금 하란 얘기니까 같은 포맷이에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좀 드물죠.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 얘가 더 잘 나오죠. 일반적인 케이스가. 자, 볼게요. 기전실 공기구에 대한 당월분 감가상각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 기상각의 잔존가액은 0으로 다. 원래는 공동주택은 잔존가액은 0으라는 거 맞고, 그리고 정액법으로 하며 간접법입니다. 간접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하는 거, 정액법은 똑같은 금액으로 월할 계산해서 금액을 비용을 발생하죠. 근데 이 중에서 내용연수는 2, 3, 3 그리고 몇 회 중에 몇 회차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내용연수로 얘를 계산하는데 월할이에요. 월할. 그래서 얘가 나중에 할 때는 나누기 2로 그러니까 나누기 무심결을 2 하시면 안 되고 여기도 곱하기 12 해야 돼요. 개월수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얘는 전체 토탈이니까 20,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겠네요. 앞에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 보면 기존의 상가객이고 취득가잖아요. 이 취득가에 대해서 요거를 나누기 계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 대충 금액을 계산해 보면 24에서 내용연수이니까 얘는 12 하니까 24죠. 24니까 얘는 10으로 떨어질 거고 얘도 곱하기 12 하면 36이죠. 그럼 36 하면 얘도 10으로 떨어지고 얘도 곱하기 12 하면 36이죠. 그러면 2배죠? 딱 2배니까 2로 떨어져. 그러니까 10, 10이니까 22가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그럼 뒤로 넘겨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22고요. 이 중에서 수준자산 감가상각비만 발라내면 되니까 앞으로 넘겨서 여기서 수중자산이 얘예요. 차량 운반국 얘만 수중자산 감가상각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다시 넘겨서 수중자산 감가상각비 2만원, 그 외 나머지는 감가상각비로 2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손실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금액상 중요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만약에 크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그 빈도가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서 방송 촬영으로 200만원이 수익이 났다. 뭐 잡수익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만약에 그 계약이 취소됐다. 그러면 잡손실로 하셔도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우리가 쓰는 게 잡손실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중요할 때 중요한 금액이 금액상 그게 상황이 좀 크다 할 때는 어쨌든 기록상 회의 자료에 들어가야 돼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재고조사 결과 부족한 수선용품 상당액 5,000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재고조사라고 했으면 저장품이라고 우리가 회계상 표기해놨겠죠. 그래서 그 중에 5,000원이 줄어듭니다. 자산의 감소고. 그리고 얘는 잡손실 처리했다니까 요거 계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2번 금고 보관 현금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10,000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장부상 금액보다. 그러면 현금이 줄어드니까 대변 현금 10,000원. 그리고 얘는 잡손실 10,000원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격리가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보고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본인이 로스 관리가 잘못된 거니까 본인 돈으로 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번 건강보험료 30만원을 한국은행 인출 납부하면서 전 회계에 발생되어 계속 이월된 원인 불명 부족액이 15,000원이 건강보험료 예수금으로 소액현금에 합산돼서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결을 해서 관리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관리의 비용이니까 이거는 잡손실 또는 잡지출 중에서 곤란하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는 손실이죠. 근데는 관리의 비용으로 해서 이거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딱히 잘못인 게 직원 급여에서 잘못 차감을 했는지 아니면 격리본이 회계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을 제대로 적용 안 했는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누구 책임이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잡지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285,000원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15,000원을 납부했다니까 15,000원 납부해서 얘를 납부를 예수금을 285,000원 맞춰서 납부를 해요. 그리고 소액현금에서 지출했으면서 잡손실 아닌 잡지출에 해당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현실상 실무에서는 잡손실하고 잡지출에 대한 개념이 얘는 뭔가 손해나는 느낌이 들죠. 손실이니까
재고가 없든 아니면 현금이 없든, 그리고 잡지출은 뭔가 그 처리할 때 우리가 이것에서 뭔가 좀 타당하게 쓸 수 있는 계정이다 라고 할 때는 잡지출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2번이래요. 4번.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달해서 이를 배포했어요. 전월 마감 시 미부과 관리비는 5,500이었는데 절상차익 3,000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절상차익이 포함돼서 입주민한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5,500, 3,000원이죠. 읽기가 되게 애매한 금액인데 어쨌든 이렇고, 그러면 그 전달에 미부과 관리비 5,500원 사라지겠죠. 이쪽 자산에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얘는 잡수익 처리합니다. 3,000원. 만약에 얘는 절상 차익이니까 잡수익인데 만약에 얘가 손해 났어요. 그럼 절상 차손 하면 잡손실로 이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한번 보면 구분소유자한테 배부되는 절상 차손은 2,000원 포함해서 9천만 원이 고지가 됐다. 그럼 9천만 원이 고지됐다는 거는 실제 우리가 확정 고지된 금액이, 실제는 얘는 절상 차손이니까 얘는 우리가 관리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2,000원 뺀 나머지가 실제 입주민한테 고지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낚이기 쉬운데, 그게 바로 미부과 관리비가 9천이 줄어들고 이 중에서 2,000원 우리가 손해보고 입주민한테 요것만 납부하시라라고 고지서를 투여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이거가 잡수익이나 잡손실로 문제 내는 거는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거하고 현금 부족이나 아니면 이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케이스를 종종 해주는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문제를 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역사가 길어지고 자격증이 점점 지원자가 많아지고 그 난이도가 높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자격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문제 내긴 좀 약간 오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기하고 요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잡지출 여기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얘는 뭔가 일단 얘를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빈도가 높지 않고 똑같이 아까하고 타계정 처리가 곤란한 지출에 대해서 관리비 부과 시 대해되는 관리비용 항목. 자, 타계정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확실하게 이 계정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이긴 한데 애매할 때 잡지출로 쓰죠. 대신 빈도도 적고 금액도 적겠죠.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집합 건물 특성상 관리의 비용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층 복도 공용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여러분 요거는 잠깐 제가 영상을 상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0분이 넘었네요. 그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잡지출은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눠서 찍을게요. 그럼 일단 1부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